안녕하십니까. 바른북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이렇게 돈의 한 장이 돼서 왈가왈북 방송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왈가왈북 출연료를 얼마나 받고 방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왈가왈북 출연료 사진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매달 29만 100원 받았습니다. 세금 떼고요. 또 세금은 내내야 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세금 냅니다. 이런데도 제가 돈에 미쳐서 왈가왈북 방송을 한다고 하실 건가요? 박상학인의 패거리들이 그런 비난을 한다게 되면 저는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통일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그따위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난 받을 때면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거든요. 안정적인 수입을 가정에 들여놓게 되면 아내한테도 떳떳하겠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그 생활비용은 아내가 알바를 해서 되고 있습니다. 아내도 그렇죠. 자기가 힘들어도 남편이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생해서 집안 살림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비난을 받을 때면 저보다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통일운동을 하신다는 분들도 이따위 근거 없는 비난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찬일이 요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찬일은 요즘에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여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내 눈엔 현송월밖에 안 보여. 장성택 애를 낳은 백화원 초대소 미모의 여인 탈북해 한국에 입국. 김여정 장성택 숙청의 결정적 단소 직원과 같은 이런 방송들을 진행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안찬일이 성도착증이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입이 더러워지기는 하겠지만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일은 자기들이 골프클럽 단톡방에 통일이 되면 북한 여성들에게 기모노를 입혀가지고 아무 남성이나 아무 곳에서나 범하게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해서 만주를 점령해야 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올리지 못할 이런 야동 사진, 추잡한 사진들도 올렸죠. 그 단톡방이에요.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탈북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북한 인권을 떠들고 있고 확인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유튜브 방송에서 버젓이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찬일은 정치대학에 추천해주지 않아서 기수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한에서의 안찬일이 행적을 보게 되면 안찬일이 왜 한국에 오게 됐는지가 짐작이 갑니다. 안찬일은 기순 직후에 호주머니를 검사해 보니까 누룽지 부스러기들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인민군 상사시기나 하면서 주머니에 누룽지를 넣고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웃기는 거죠. 초급병사만 돼도 배식구에서 떨어집니다. 아래에 신입병사가 들어오게 되면 구대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대원이 체면이 있으니까 신입병사들한테 양보를 하는 겁니다. 인민군에서 상사면 부소대장이거든요. 민격은 소대 단위로 전개해 있습니다. 소대장 다음에 소대 지휘 관리하는 데서 부소대장이 제일 높습니다. 그 외에 정치돈 보조돈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부소대장이 소대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소대장이 주머니에 누룽지를 넣고 다닐 정도니까 아래 병사들을 제대로 관리나 했겠습니까? 남한에서는 지금까지 안찬일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안찬일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스스로 드러내게 된 겁니다. 방송에서 있을까 하면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0도 넘은 사람이 단톡방에 야동이나 올리고 있고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를 짓거리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자 사이에서도 안찬일은 이간질 명수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사람은 나이가 70이 되게 되면 이젠 인생을 정리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겠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젊은이들을 내세워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나서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2012년 2월에 이해란이라는 한 탈북자가 탈북자 북송을 반대해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른 탈북자분들하고 함께 가는데 안찬일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야, 저 단식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해란이 왜 먼저 시작을 했어? 이러면서 아쉬워하더라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인권 문제도 결국은 자기 남에게 불과한 쇼에 불과하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진보 방송인들이 안찬일과 같은 내용의 글을 단톡방에 올렸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올렸다고 한다면 조중동과 반민주 유튜버들이 떼거리로 달라붙어서 공격을 해댔을 겁니다. 안찬일이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죠. 안찬일이가 영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안찬일이 유튜브 구독자 수가 2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영향력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단톡방이 글처럼 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24만 명이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매일 거짓말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안찬일이 긴급특종이라면서 김정은 경호부대 요원들 교통사고 내후 도주하다가 기관총 세례받고 즉사했다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을 보게 되면 김정은 경호부대 요원 3명이 외출을 했다가 평양시 어원동 로터리 부근에서 여성과 아이를 치고 달아나던데 총참모부 경무부 오토바이 추격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추격을 받으면서 계속 도주하고 있다가 어원동 부근에 있는 친위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친위대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경호하는 부대죠. 그런데 그 정문 앞에서 7.62mm 기관총이 자동으로 연발 사격을 해서 즉사했다는 겁니다. 이건 안찬일이 고향을 떠나온 지 너무나 오래 대단하니까 인민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세계 북한 전략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무슨 전략으로 적입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인민군은 일반 부대들에서도 외출하기 힘듭니다. 외출하려게 되면 참모부에 외출 신청을 하고 부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일일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개별적인 사정으로는 외출이 허용되지 않고요.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는 외출은 하기가 더 힘듭니다. 웬만한 일로는 자동차를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외부 병원에 나가야 하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러면 개별적 장병들이 외출이 그때 허용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병사들만 외출할 수 없고 꼭 지휘관이 인솔하에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면 군의가 따라가든지 중대장이 따라가든지 이렇게 군관이 꼭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 부대들에서도 외출하기 힘든데 최고 지도자를 경호하는 부대에서 대원들이 외출한다는 건 그건 웃기는 겁니다. 그것도 자동차 가지고 말입니다. 제 사촌 동생이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그 김정일 위원장을 호위했습니다. 군사복무 13년을 했거든요. 그때는 저하고 나이는 같은데 저보다 생일이 좀 몇 달 후죠. 군사복무 14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외출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명의로 집에 편지들만 오죠. 그런데 경호부대에서 외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동차 번호판을 보게 되면 어느 기관 자동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동차 번호를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차는 216으로부터 시작하는 번호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경부터 727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뀌게 됐죠.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평화문제연구소 블로그에서 얻어온 겁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벤츠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타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자동차 번호는 평양 01부터 시작해서 09로 시작하거든요. 북한에서 숫자 1은 최고 지도자 일가만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댓글을 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북한은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숫자 1은 그저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북한 자동차 번호판들이거든요. 그리고 사회 안전성의 경우에는 15부터 17까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화면에서 나오는 사진 중에 평양 15로 시작하는 자동차는 사회 안전성에 소속되어 있는 자동차인 겁니다. 그런데 평양 15라고 썼으니까 사회 안전성에 소속되어 있는 자동차이긴 하지만 평양시에서 근무하는 기관에 소속된 자동차다 이런 뜻이고요. 한북 15 하게 되면 이건 함경북도에서 복무하는 사회 안전성이 자동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유성은 18부터 20으로 시작을 합니다. 평양 18-1111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인민군의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보게 되면 그 자동차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자동차고 어느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자동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자동차가 수행하는 임무에 따라서 번호를 정하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가 수행하는 임무는 어떻게 나누냐면 전투차, 특수차, 운수차, 대열차, 승용차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전투차라는 것은 훈련이나 실제 전쟁 때만 가동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차들은 대체로 다 띄워놓고 있습니다. 특수차는 유조차, 수리차, 호송차, 위생차 이런 거 말하고요. 운수차는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대체로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을 보게 되면 운수차들인 거죠. 그리고 대열차라는 거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요. 인원을 실어 나른다고 말하죠. 인민군 자동차들은 앞에 써져 있는 숫자 3개가 어느 부대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자동차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535, 8888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투차는 12로 시작합니다. 숫자 1은 최고 지도자 일가만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다음으로 특수차. 이 특수차에는 이제 유조차, 위생차, 소독차, 수리차 이런 것들이 속한다고 했었죠. 이런 특수차는 3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위생차라는 거는 군대에서 적십자 표시를 달고 다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앰뷸런스 비슷한 차요. 그리고 소독차는 화학병들이 지대가 오염된 구역을 소독하는 자동차고요. 수리차는 선반, 볼반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수리를 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운수차는 5번, 대열차는 6, 승용차는 8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숫자가 군부대 번호인 겁니다. 후방총국 자동차 번호는 35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5자가 붙어 있게 되면 535, 1111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에 535라고 쓰여져 있게 되면 5는 운수차고 후방총국 번호는 35니까 후방총국에 소속되어 있는 운수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군이 경비하고 있는 모든 건물들에는 차단봉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초소에서 보초병이 군무를 서고 있고요. 보초병은 위에서 통보된 자동차가 아니게 되면 보초소 일람표에 지적된 거리 안에서 멈추도록 합니다. 보초소 일람표에 적혀져 있거든요. 접근거리 50m, 30m, 100m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섰하고 쓴 이런 표지판에 서 있고요. 거기에서 차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경호하는 경호원이게 되면 친위대의 경호 기출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친위대 보초소로 운전에 들어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친위대가 경비하는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접근하는 인원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사격은 하지 않습니다. 차단봉이 있는데 사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초병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인민군 보초소 차단봉들이 옥수수대로 만든 울바사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고 도주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를 가지고 외출하게 되면 우선 참모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참모부는 외출한 자동차를 기록을 하거든요. 어디로 외출을 한다는 것. 그리고 평양 시내를 출입하는 모든 자동차들은 경무초소들에서 평양 시내로 들어가는 목적, 그리고 출입시간, 번호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군대 자동차에 치여서 사망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도주한다고 해서 숨겨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웃기는 거는 어운동에는 경무초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무원들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경무원이 없는데 누가 따라갑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많은 기관들은 어떻게 서로를 통제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하자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